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 팟캐스트는 국민일보 마이12가 제작하는 책 속의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한 권의 신간을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소개하는, 그리고 삶에도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은 길지 않고 한 20분 정도 매주 한 권의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은요, 여자 귀촌을 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자,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떠나자 또 지쳐있을 때 우리가 떠나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특별히 도시 생활을 하는 분들도 이 귀농 귀촌이 열풍이 분 적들이 좀 있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도 개봉됐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번에 소개할 이 책, 여자 귀촌을 했습니다 라는 책은 실제로 귀촌한 여성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책입니다. 귀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오늘 여러분과 이 책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다른 길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고자 용기를 내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일본 책이고요. 저자는 이사 토코미라는 1986년생의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33살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작가예요. 등잔 밑에서 살기라는 편집장을 하는 분인데, 가까이 있는 것을 오히려 보지 못한다는 뜻에서 가져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관심사는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것, 일본을 넘어서 해외까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 발굴하는데, 그 중에서 이 귀촌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워서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은요, 자연농법, 또 농장, 숲속 유치원, 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시골에 사는 법, 또 업,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를 떠난 젊은 여성들이 그곳에 정착해 나아가는 과정과 그곳에서 겪는 에피소드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터뷰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귀농이나 귀촌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책이고요. 좀 더 멀리 보면 과연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할 때, 또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할 때 이 인터뷰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이렇게 용기를 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있겠구나라는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기보다는 이사자키 마유미라는 그 한 분의 이 스토리를 그대로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물론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군요. 발췌하지만 이 한 분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쭉 들어보시면, 이 책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주에는 제가 책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고 뒤에 낭독을 했는데, 오늘은 이 책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한 챕터를 제가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이 책, 여자 귀촌을 했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낭독의 시간 함께 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요, 이사자키 마유미라는 여성의 귀촌 기간이 10년 차가 됐고요. 사는 곳은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시에서 이와테 현 도노시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도쿄에서 디자이너로 살다가 지금은 농부가 된 만 40세 여성의 글이고요. 가족은 남편과 5살 난 아이, 갓난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와테현 도노시에서 남편과 함께 후도 농원이라는 농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우는 작물은 주로 쌀과 콩인데요. 기존의 관행 농법이 아닌 무농약, 무화학 비료, 무비료를 원칙으로 하는 자연 재배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풍요로운 자연 속에 위치한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가롭고 여유로운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곳에 와서야 처음으로 기르고 거둔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도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저는 내가 먹는 것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몰랐고 알려고 한 적도 없죠. 식료품은 당연히 슈퍼에서 사는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음식을 먹기 위해 씨를 뿌리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쉽지 않았죠. 마침내 수확한 농작물도 공들여 가공하거나 잘 저장해야 추운 겨울을 넘길 수 있는 식량이 되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거쳐 점차 전혀 다른 세상과 만났어요. 이곳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이런 자연 속에서 살면 날씨와 계절에 따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죠.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해요. 저는 매일매일의 이런 변화가 좋아요. 어느덧 귀촌 10년 차인데도 계절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모습에 여전히 가슴이 벅차오른답니다. 언젠가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지막 날도 가족과 함께 땅을 일구며 보내고 싶어요 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순간이 온다 해도 저는 도노의 아름다운 삶을 선택할 만큼 이곳이 좋아요. 저는 쭉 도쿄의 중심지에서 일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던 곳도 시부야나 하라주쿠 같은 도쿄의 번화가였죠. 그야말로 화려한 도시의 삶을 한껏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남자 동료가 결혼과 동시에 귀촌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당시에 저로서는 완벽한 삶이 가능한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겠다는 동료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도쿄에 있는데 왜 여길 떠나는 거야?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으니 이 몸께서 직접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가서 확인해 주지. 그렇게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말하고는 그가 신혼살림을 차린 곳에 가보았죠. 그것이 도노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도노에 도착한 첫날 밤 이곳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탈 수 있다는 얘기에 호기심이 생겨 도전하기로 했죠. 다음 날 강사분과 야마야가와 강 상류에 있는 패러글라이더 포인터에서 도노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육지에서 느꼈던 아름다움과는 또 다른 감동을 느꼈어요. 7월 한여름의 논밭과 푸른 숲과 파란 하늘,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무척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날았고 동시에 강사분에 대한 호감이 생겼죠. 그 강사가 훗날 제 남편이 되는 이세자키 가스이코 씨랍니다. 그는 이제까지 제가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전 사람을 만나면 어떤 곳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옷은 잘 입는지, 혹은 최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하는 것들에 온통 관심을 뒀어요. 그런데 가스이코 씨는 오늘은 서쪽에서 바람이 부네요 라든가 산길을 걷다가도 이 이끼를 손으로 만져봐요. 참 부드럽죠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풍요로운 자연은 물론 그의 인품에도 점점 이끌렸습니다. 이상하죠. 저와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어느샌가 도노에서 살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천천히 준비하기로 했어요. 일단 삶의 거점을
도쿄에 그대로 두고 도노 시내 아파트와 텃밭을 빌려 도쿄와 도노를 오가는 두 집 살림을 해보았죠. 다행히 프리랜서로 하던 일이 순조로웠던 때라 금전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어 가능했어요. 점점 내 안에 무언가 하나둘 새롭게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도쿄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해할 수 없었죠. 하는 일에 뭔가 문제라도 생겼어? 그래서 도쿄를 떠나야 하는 거야? 하고 물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쿄와는 정반대인 도노의 매력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농사를 지으면서 전혀 몰랐던 것을 깨닫는 기쁨이 나날이 커졌어요. 사 먹기만 했던 나토를 직접 만들고 된장과 간장 담그는 법도 배웠고요. 하루하루가 신선한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 알고 싶은 것들이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가스히코 씨와 결혼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쿄에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거점을 완전히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과 귀촌을 무사히 마친 저는 고대하던 도노 주민이 되었고 시내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기로 마음먹었지만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짓는 농사를 물려받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로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 고유의 삶과 자연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일반적인 관행농법이 아닌 자연재배 농법으로 작물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도노의 자연을 사랑한 남편은 이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금처럼 농약을 사용하는 농법이 아닌 땅과 강, 공기를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어요.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자연 농법이야말로 아름다운 자연을 후세에 물려주고 싶다는 신념과 일치하는 선택이라 믿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고요. 자연농법은 비옥한 땅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한번 써버리면 땅이 본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먼저 비옥한 땅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포기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 후 환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점점 저희 농원에 방문했고 자연재배나 오가닉에 대한 이해와 사회인식도 깊어졌어요. 그리고 4년째 되던 해 처음으로 그의 수확한 쌀이 매진되었습니다. 현재 후도 농원은 8년차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자연을 지키고 몸에 좋은 작물을 키우는 후도 농원의 쌀이니까 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면 주위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래가 불안하지 않나요? 귀농 귀촌을 고민하는 분들은 늘 이렇게 물어보세요. 솔직히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흔히들 생각하는 불안 요소는 일자리, 돈, 육아 같은 것일 텐데 제 경험으로는 모두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큰아이는 현재 만 5살이고 막내는 1살이 채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육아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지는 않죠. 하지만 주위에 육아 모임이나 친척이 있어서 이런저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편하게 의논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옷과 물건, 정보도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요. 시골에서는 한 사람의 존재감이 커서 나 자신이 묻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내가 움직이면 그것에 맞춰 세상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가령 제가 자연재배 농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해도 도쿄에서라면 그런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하나에 그쳤을 거예요. 하지만 인구가 적은 도노에서는 도쿄라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 목소리가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도노의 자연과 가스히코 씨에게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시골은 나 자신을 표현하기 좋은 장소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따로 살던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전원생활에 어울리는 옷과 소품을 좀 더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사는 모습이 또 차츰 변하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제가 도노의 자연과 이곳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새로운 배움으로 가득 찬 나나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낭독을 하면서도 참 많이 부럽기도 하고 제 삶을 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늘 익숙한 패턴으로 살면서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비록 젊은 여성들이지만 용기를 내서 그들이 선택했던 이 선택이 그들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참 높이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많은 가치들 속에서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고 났는데 이 용감한 이 갈렙이 땅을 하나 달라고 해요. 바로 헤브론 땅이죠. 분명 가장 비옥한 땅이지만 쉽지 않은 땅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결국 이 땅에 얽혀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갈렙이 달라고 했던 자기가 개척하겠다고 했던 이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소유했던 유일한 그 막벨라 굴이 있었죠. 이 굴에 결국 그 사라가 묻히게 되고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이 장사된 곳이죠. 그리고 결국 이후에 다윗에게 이 헤브론에서 왕조를 세우라고 하는 중요한 땅이죠. 중요한 땅이지만 쉽지 않은 땅. 그 땅을 갈렙은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했던 것입니다. 자, 이 갈렙처럼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험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는. 하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는 모험보다는 안정을 너무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모험을 해서 후회한 것보다는 모험을 하지 않고 늘 제자리에 머물렀던 나 자신을 후회한 적들이 더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책 여자 귀촌을 했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한 번쯤 내 삶에서 주저하는 것들에 과연 이 책에 나와 있는 여성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좀 모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작은 도전만 되어진다라면 저는 이 책을 여러분과 나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그렇게 여러분 삶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가치로운 선택을 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책 한 권 준비해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